신윤들은 지금 실체다라고 믿고 있는 게 한덕수입니다. 네네. 근데 일단 많은 사람들이 한덕수 대행이 못 나올 거다라고 하는 얘기도 많았었는데요. 네. 일단은 결국에 2일 날 지금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얘기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한덕수 대행은 좀 실체가 있습니까? 한덕수 대행이 실체가 있으려면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지지율만 나오면 돼. 예를 지지율. 들자면 네네. 고건 전 총리가 한덕수 대행이랑 똑같아요. 네. 국무총리 2번 했어요. 2번씩 하고 또 이 행정의 달인, 행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책임지고 여러 정권에서 등용되고 이런 그야말로 스펙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건 대행이 그때 한번 출마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고건 대행이 대행을 위해서 아예 당도 하나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지지자들끼리 한국을 준비하는 미래당 해갖고 한준당 이랬는데 네. 그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만뒀어요. 권한 대행이 오. 고건이. 근데 네네. 고건이 그만두기 직전에 여론조사 어땠는지 아세요? 1위였어요. 그때 당시에 아주 쟁쟁한 경쟁자들이 있었어요. 누구? 이명박, 박근혜. 야당에서. 네네. 그 이명박, 박근혜 그 무시무시한 그 대통령, 나중에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제치고 1위를 했는데도 당시에 고건이 그만뒀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보세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단 한 번이라도 이재명을 제친 적이 있나요? 없죠. 그리고 이재명과 오차범위 내에 근접한 적이 있나요? 없죠. 오차범위 내가 아니더라도 같은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30%대 이쪽이 39고 이쪽이 31 이런 정도의 10% 내외에 근접한 적이 있나요? 없죠. 없어요. 원사이드 합니다. 솔직히 50대 40 30몇 이런 식입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을 굳이 끌고 올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되려면 일단 지지율이 근접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당이 없는 그런 그 세대나 지역이나 계층을 끌고 와야 돼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호남 쪽표 이 사람이 전주 사람이니까 네네. 또 이를테면 중도층이나 무당층을 끌어들여야 된다. 근데 어떤 데이터에도 중도층이 한덕수가 가장 높게 나온다가 없어요. 오히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중도층은 더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중도층 입장에서는 지금 이 이재명이 윤석열 대 이재명 이 구도로 가려고 하는데 둘 다 싫어. 그렇죠. 솔직히 중도층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둘 다 싫은데 윤석열을 다시 상기시키게끔 만들어주는 한덕수가 나오면은 이재명은 윤덕수 대 이재명 이렇게 그렇죠. 되잖아요. 네. 윤덕수 대 이재명. 윤덕수 대 이재명이죠. 이 구도가 되잖아요. 필패입니다. 그러니까 중도가 좋아할 리가 없죠. 윤덕수 대 이재명도 필패고요. 네. 김덕수 대 한동훈도 필패 아니겠습니까? 한덕수의 완승이겠죠. 한덕수의 완승이겠죠. 한동훈의 완승이겠죠. 요즘 이제 김덕수라고 하는 말이 좀 유행입니다. 네. 김덕수가 나이가 152살이에요. 네. 김덕수 대 한동훈. 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사실 뻔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동훈 일단 후보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일단 높은 상태고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는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큰 파장은 있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와야 될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럼 통상협상이 뭔가 결과가 나왔다? 그럴 것도 아니지. 지지율 낮지.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그러니까 끌고 올 수 있는 어떤 확장성 없지. 네. 근데 무엇 때문에 나오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친윤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한덕수 대행한테 목을 매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3년 동안 뭘 잘못했냐면 정무적 판단이 제로예요. 제로. 정무적 판단이 제로다. 판단. 모든 선거에서 정무적 판단이 제로인 게 지난 총선 때 보세요. 런정섭, 이준석을 굳이 그 시점에서 호주에 꼭 내보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언론인들이 전부 다 뭐 하자는 거냐고. 이 당을 떠나서 무슨 지지자도 아닌데 너무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또 당시에 총선에 이기고 싶으면 사실 무슨 짓이든 해야 돼요. 그럼요. 뭔 짓이든 해야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임기 후반기를 좌우하고 자기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가장 위태로운 선거가 총선이었거든요. 그럼요. 그럼 진짜 절박했어야 됐는데 그때 뭐 했습니까? 2,000명 운운하면서 그때 당시에 의료 대란과 관련돼서 사과를 하랬더니 도리어 화만 내고 그만뒀잖아요. 화만 냈잖아요. 네, 경로. 네네. 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니까 이기고자 하는 것이 전혀 그래놓고서 한동훈 한동훈이 잘못됐다 네. 이거잖아요. 환장하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똑같다는 얘기죠. 네네. 지금도 어떠한 정치평론가든 그러니까 객관적인 정치평론가 말씀입니다. 네네. 어떠한 분석가든 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올 이유가 없고 나오면 필패다라는 게 눈앞에 보이는데도 99%가 그렇게 보는데도 왜 그럴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대통령 선거를 위한 게 아니다. 윤석열을 보호하고 윤석열을 끝까지 옹호할 사람들로 당권을 완전히 탄탄히 해서 똘똘 뭉치면 되겠구나. 즉 이 모든 플랜들은 한동훈만 아니면 된다는.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한동훈만 아니면 된다. 그렇죠. 한동훈만 아니면 된다. 그래서 홍준표가 되더라도 거기에 실질적으로 한독수와 하게끔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거기다 한 뭐 몇 명 배치를 해서 유상범 등등 해갖고 압력을 넣어서 한덕수한테 몰아붙이게 만들어주고 김문수도 역시 쫙 그랬고 나경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나경원도 되면 한덕수와 단일화하는 어떤 그런 코스로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2중, 3중. 예를 들어서 결선 투표 만든 것도 네네. 한동훈이 되면 안 된다. 야, 이런 그만큼이나 여러 가지 어떤 장치들을 단계별로 만들어서 네. 한동훈 안 되게 하기 프로젝트 아니었겠느냐라는 이게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몇 년 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렇죠. 물론 지금까지는 성과는 아예 없었거든요. 네네. 성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진짜 치열하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동훈 죽이기를 해왔는데 네네. 그 의지로 이재명을 상대를 했으면 그렇죠. 그리고 그 의지로 총선을 치렀으면 그렇죠. 과연 저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일까라고 하는 아쉬움도 드는데 일단 지금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한덕수는 사실상 김덕수, 윤덕수다 이렇게 자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네.